네, 전략 알아보는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서 자세하게 힌트들 얻어가 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코스피 시장 좀 쉬어가고 코스닥이 조금 더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눈치 보기 장세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가 좀 눈치를 볼 때는 저희가 또 어떤 해석들을 곁들여 봐야 될지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자세하게 읽어주세요. 네, 아마 지금 주말에도 제가 공개 방송을 좀 했었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됐다고 하시던데 지수는 지금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매크로 변수, 대외 변수, 시나리오에 따른 상하 방향성을 설정해 놓은 시청자들이 많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기술적인 것보다 항상 그게 더 우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걸 보고 시장의 가격이니 우리가 진입 타점을 저울질하는 것인데요. 지금 결국은 머릿속에 있는 시장의 과열이라는 인식을 누가 더 빨리 지우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 같고요. 수익률이. 지금 나스닥 차트 모습 보고 계신데 오늘 S&P도 좀 보겠습니다만은 조정의 기류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글로벌 시황적 요소를 보니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세 번으로 재확인을 시켜줬는데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달러 인덱스가 강한 모습이고 물론 데이터나 지표가 단편적으로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역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면 사실은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질 때 조정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예상 신호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뇌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차트 모습이 크루드오일 유가 차트 모습입니다. 결국은 지금 미국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 셰일가스나 지난주에 우리 또 베이커 시추가 발표됐습니다만은 사실은 미국 시장 자체를 좀 바라보고 글로벌 시장을 바라봤을 때 유가가 오르는 게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로 결코 좋지는 않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근데 지금 81불입니다. 캐캐묵은 80불을 돌파한 상태고 이런 걸 이제 다른 고수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도 지금은 머릿속에 계속 지워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되 결국은 기간 설정을 좀 길게 하고 그리고 후발 주자를 확실하게 내가 매집 관점으로 착착착 쌓아서 시세 반등이 나왔을 때 끌고 갈 것인지 스탠스가 명확해야 돼요. 아니면 조금 고점에서 눌림목 매매를 들어가서 손절가를 좀 채우고 단기 매매 전략으로 접근을 할 건지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기술적인 걸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피 그 차트 모습인데 지금 당장 올해 지금 그 코스피의 상단을 3,000선 이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시한 증권사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 또한 3,000선 이상 넘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제 3월인데 3,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랠리를 펼친다? 과연 종목군 장세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커플링 관계로 생각했을 때 지수 대비 종목들이 잘 발을 맞춰서 쫓아 올라갈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이 쏠리는 종목만 쏠리고 뉴스플로어에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락이 지금도 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그것은 하락이 나와야 나오는 것이고 조정이 나와야 나오는 것이다. 이걸 정리하고요.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2700선이 좀 갭으로 메꿔지고 제가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 2650선, 2600선까지 만약에 대외 변수가 조금 내지는 차익 실현이 출회돼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당연히 매수의 기회는 더 됩니다. 이때는 사실은 아마 체감 지수가 더 좋으실 거예요. 당장은 종목들이 좀 내려와서 불편함이 있지만 여기까지 떨어져서 반등이 나갈 때는 더 빠른 속도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2750점 넘어서 지금 2737포인트인데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게 이 상단에 매달려 있으면 사실은 원동력은 없어요. 추세는 못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목에 쏠림 현상이 있는 종목들은 쏠림 현상. 그러니까 중간이 없습니다. 지금 주식을 보게 되면. 아예 고점 상단에서 눌림목 매매하는 투심. 바닥권에서 완전히 안정적으로 돌아서서 매집해가는 투심. 뭐 반도체가 됐든 제약바이오가 됐든 뭐 2차전지가 됐든 anyway 딱 중간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체감지수가 상당히
극단으로 지금 딱 나눠져 있죠. 양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향 스탠스가 완벽하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고점에서 눌림목 매매는 했는데 손절은 없다. 그러면 고점에서 이제 물리는 거죠. 이 결정을 잘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저점에서 산 사람들은 증시가 더 랠리를 가네. 단기 반동세가 어찌됐고 5% 10% 올라가네. 그분들은 이제 못 먹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거기를 또 쫓아가면 그때부터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지수단에는 본인들의 철학에 맞춘 스탠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주도주 안에서도 순서를 정하는 게 가장 맞다. 오늘의 주도주 안의 순서는요, 제가 봤을 때 퍼포먼스적으로 본다면 단연히 1등은 제약바이오고 2등은 2차전지, 3위는 반도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과열인식을 좀 지워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이 너무 강하면 좀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 보이는 대로 믿으시면서 뚝심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요. 사실 요즘같이 뭐 잘 가는 그런 시장에서는 휩쓸리기가 참 쉬운데 기존에 세워주셨던 전략대로 좀 시장을 보시면서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섹터에서 설명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3가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주도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스페셜1 전략은 이렇게 3가지 주도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 정말 종목별로 참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크게 급락을 하기도 하고 정말 중간이 없다. 이 말이 딱 오늘 제약바이오에 맞는 것 같은데요.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뉴스플로우와 시세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에 관해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저희 방송국이 좀 제약바이오에 관해서 뭐 좀 덜 우호적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사실은 어떤 선입견을 섹터를 갖고 바라보지는 않고요.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차트 모습 보고 계신데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터뷰를 제가 점성에 좀 올려놨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가장 중요하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있는데 그때 인터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보시게 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을 갖고 있는 회사는 SK바이오펌밖에 없습니다. 현재. 나머지는 다 뭐 바이오 시밀러나 제네릭 제품이죠. 제네릭 제품은 뭐 마진율이 남지도 않고요. 어찌됐건 바이오 시밀러에도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회사들도 극히 드뭅니다. 오늘 결국은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환방병성 삼청병 제가 그 이야기 나오고 나니까 상한가를 갔지만 결국은 삼바가 지금 이하 삼바라고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자회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단기 시세는 낙수 효과로 중소형 종목들이 갑니다만은 삼바 보유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무난하게 100만 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결국은 중견제약업체나 좀 소형업체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전인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을 이전을 해가는 게 좋은 사례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테오전이 그 좋은 선례를 남겼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시가 돈이 없어서 기술 수출 이전 계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삼성바이오로시가 직접 전인상 단계부터 선도물질 개발을 해서 신약까지 가겠다는 포부를 오늘 밝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시장에 각광받는 기술력, ADC도 우리는 작업을 지난해 완료했고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 초기 단계다. 이런 포부를 밝혔고 희소질환에 관한 유전자 치료제 신약 파이프라인도 우리가 전임상 단계를 지금 이미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임상, 1상, 2상, 3상 나가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CDMO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갖고 캐시카우로 갖고 있고 여기에 자회사가 신약 오리지널 의약품까지 만약에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단계로 레벨업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대장주의 흐름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호발주자들이 이제 따라가게 되면 상당히 제약바이오에 대한 신뢰도도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진행된 걸 보게 되면 다른 종목들이 이제 수급 직결 구도가 있었던 종목들도 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정감 위주로 갔을 때 중견 제약업체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중견 제약업체들을 오늘 보시게 되면 이 시간에도 추천을 드려봤잖아요. 시세는 빠르지 않죠. 근데 대웅제약 지금 올라가고 있고 벌써 12만 5천 원이고요.
안정감 위주로 가려면 인터뷰 때도 합리화품해라, 더디죠. 근데 오늘 벌써 34만 8천 원, 35만원까지 올라왔고요. 중견제약업체는 원래 이렇습니다. 근데 이 업체들은 실적 기반이 되니까 안정감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뉴스 하나 딱 때려주면서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유럽에 뭐 휘잡았다, 9개국 상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답은 다 제가 이미 알려드렸잖아요. 여기서 답은 나와 있는데 내가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진입할 것이냐. 그리고 요즘에 곁다리로 이제 가는 것들, 뭐 곁다리라는 표현이 적합하진 않습니다만은 부차적으로 낙수효과 가는 쪽들이 CMO, CDMO,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퀄 바이넥스, ST판까지 가는 현재 모습. 그러면 규전에 직결구도 형성됐던 쪽 HLB나 지금 HLB 모습인데요. 알테오젠이나 자가면역 한올이냐 안 쉽니다. 오늘 다 4%, 5%, 6%씩 다 올랐고요. 기존의 직결구도 형성되어 있는 쪽은 미리 사신 분들은 보유자 영역, 내지는 눌림목 매수하시는 분들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 그대로 유효하고, 후발주자 쪽에서 안정감 표방했던 투신들은 제약바이오, 중견제약업체 공략했던 쪽들은 또 올라오고, 여기서 이제 나는 또 퍼포먼스를 더 보겠다 하면 역시나 올해 대세군이 있는 이중항체나 ADC 쪽 후발주자를 골라서 임상실험의 단계를 보면서 기술 수출 이전에 어떻게 돼가느냐, 이 관계를 보면서 시세 반등 여부를 체크하면서 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면 거의 여러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지금 우선 주도주 안의 섹터 내에서도 이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뭔가 계속적으로 낙수 효과가 좀 진행되면서 투심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플러스 신약 모멘텀에 대한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이다. 단지 신규 접근을 하실 때 분명히 바닥권에 있으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가시되 안정감 쪽으로 갈 건지 퍼포먼스로 갈 건지는 명확하게 정하셔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투심이 참 좋은 섹터입니다. 상반기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일단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시밀러에다가 오리지널까지 착착 준비가 돼가고 있고, 안정감 있는 중견 업체들 그리고 이 후발주자들이나 이렇게 또 종목 섹터군들 집중도까지 투자 전략에 따라서 선택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2차전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 줄 평은 어떻게 들어볼까요? 네, 종목에 나타나는 수급 직결 구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2차전지도 종목을 고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2차전지에 대한 전략들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뭐 이제 이 시간대 우리 은별앵커님 안 계실 때 삼성 SDI는 비중을 다 채웠고요. 그래서 20%를 보유하고 있는데 SDI부터 보시죠. 저희가 SDI 함께 해가고 있으니까 48만 원대 이제 저항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살짝 윗꼬리를 달렸습니다만은 48만 원대 매물대를 뚫어내는 모습이고, 이제 50만 원의 마디가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보여요. 오늘 자체는 지수가 상당히 좀 과열이 있기 때문에 쉬었다가 많이 조정을 주고 동반 상승을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어찌됐건 48만 원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좋고, 저희가 이제 평균 단가가 42만 원 정도 됩니다. 참고를 좀 하시고, 결국은 이제 불타기를 가면서 갔는데 그 추가 매수 불타기 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저는 2차전지를 오늘 바라보면서 제약바이오의 초기 모습을 보는 듯해요. 그때 뭐 ADC, 바이오시밀러, 신약, 자가면역 뭐 이렇게 직결 구도가 좀 형성돼 있었는데, 최근에 2차전지를 보게 되면 2차전지가 쉬어갔을 때 처음에 갑자기 기타 소재의 엔캠이 나왔고, 그리고 뭐 그 낙수 효과로 기타 소재 쪽에 솔보엔 홀딩스라든지 동아기업이라든지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 후발주자의 직결 구도를 찾는 쪽인데, 지금 가는 형태를 보게 되면 2차전지 안에 수직 계열화, 양극재, 셀, 장비, 기타 소재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종목들 중에 장비도 가는 쪽만 가고요. 셀도 부각되는 쪽만 부각이 되고 양극재도 가는 쪽만 갑니다. 이러면 전반적인 2차전지 섹터의 훈풍 랠리보다는요, 종목군에 집중이 되는 현상인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뭐 SDI를 했습니다만 LG엔솔을 많이 미신 분들도 많았어요. 네, 저희가 이제 잘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LG엔솔을 추천하거나 사도 이유는 타당하거든요. 근데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반응이 없어요. 거의. 아직도
바닥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모습이고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는 사실은 체면도 좀 구겼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종목 선정을 하늘이 도와서 잘 한 거고 이런 거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제 운도 따라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극재 쪽으로 가게 되면 BM을 보시게 되면 22만 원, 24만 원, 26만 원 지지 저항을 뚫고 27만 원 변곡에서 매물대는 많이 쌓여 있습니다만은 오늘 좋은 내용 뉴스플로우도 돌려오고 수급 직결 고도가 양극재에서는 에코프로 BM이 먼저 오고 있다는 거고요. 도전재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엔캠은 쉽니다. 이제 계속 떨어지는 것은 지금 날개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이제 나노 신소재 누르면 더 좋다 변곡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목표가 모 증권사에서 47,000원 냈습니다. 그 목표가에 관해서 이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증권사에서 뭔가 리포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읽고 선취해서 정보를 수단시켜서 내가 받아들일 정보만 갖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거기서 목표가를 하락을 했다 상승을 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47,000원까지 썼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47,000원에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47,000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높은 확률로 앞으로 도전재 시장은 주가 퍼포먼스가 더 나올 수 있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고요. 장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비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대장주 이런 거 제가 조금 타자를 친다고 PNT나 하나기술 이런 거 오늘 다 쉽니다. 여러분들 바닥에서 단기 반등 나왔지 아직 퍼포먼스가 힘이 없어요. 지금 최근에 가장 좋았던 종목들은 CIS하고 피롭텍스입니다. 피롭텍스는 물론 유리기판이 묶이면서 갔고 CIS는 전고체가 묶이면서 갔는데 강하게 하방 지지를 같이 형성한다면 사실은 이미 1단계에서 2단계로 간 대중 참가 단계에 있는 종목들이 퍼포먼스는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종목 공략을 신규라든지 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럼 내 종목이 아닌데 나는 조금 쉬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가장 요새 좀 쉬는 쪽이 포스코홀딩스예요. 밸류 프로그램에도 좀 안 묶인 것 같고 좀 답답해요. 그러면 이거를 손절할 것이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투자 기간까지 계속적으로 좀 늘려보고 지금 이 가격 레인지 범위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할 건지 말 건지 이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못한다든지 장기 보유했을 때 수익률 게임에서 밀릴 것 같다. 그러면 교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지금은 교체 타이밍은 아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는 이제 섹터 내 분류도 아니고요. 섹터 내에서도 이제 수급이 좀 더 모이는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면서 계속해서 전략들 크게 이제 이끌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해석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없을 동안 굉장히 잘 갔더라고요. 반도체 한 줄평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네, 도약을 위한 준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는지 반도체에 대한 해석도 알려주세요. 네, 오늘 하이닉스가 오전에 막 불을 좀 뿜더니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제 사실 종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고수분들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일정 부분 쉴 때는 쉬어가는 게 좋은데 지난번에 이제 박상재 앵커님 계실 때 이런 시나리오를 좀 썼습니다. 17만 5천 원에 사실은 좀 쌍봉이 형성되면서 이번에 반등 나갈 때 차라리 한 번 더 눌러주면 더 큰 기회나 안정감 있게 오를 수 있다. 근데 지금 모습은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딱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17만 4,800원. 지난번 3월 8일 고점보다 100원 부족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죠. 단기간에 여기를 돌파해버리면 뭐다? 체감지수는 더 안 좋고 증시는 2,800을 향해서 가겠지만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는 어찌됐건 기술적인 분석도 보지만 시황적인 걸 조금 더 우위에 두고 보는 시청자들이나 저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요. 지금 전방 산업이 좋아지고 있고 AI 반도체 수요가 초과 국면으로 가지만 이렇게 수직 상승 랠리를 펼쳤을 때 증시가 과열에 대한 부담감이 없겠느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쌍봉 만들면서 떨어지는 구도로 설정이 된다면 며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눌림목인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돼요. 17만 5천 원을 빠르게 넘어가면 쌍봉이 아니요. 더딘 형태로 계속적으로 거래량 동반되면서 밀리면 이제 쌍봉이죠. 기술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하방 경직성 15만 5천 원이냐 14만 5천 원이냐 보면서 하이닉스 이제 접근을 해갈 때 이렇게 반등이 나갈 때는 하이닉스도 올라가지만 후바 주자들도 강하게 뽑아 올릴 수 있습니다. 즉 반도체는 지금 피로도가 좀 노출됐고요. 지수의 연동 관계를 보자면 지금 2,800, 2,900을 가면 상승 동력이 너무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후발 주자 눌림목 공략에서 종목을 찾는 게 핵심인데 퍼져가는 수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HBM 이꼴 세정장비라든지 PSK, KC텍 이렇게 퍼져가는 수혜 종목들이 있었고 PSV 등등 BSPDN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단기로는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뭐라고 말씀드리냐. HBM이나 CXL을 봐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후발 주자 쪽에서 찾는 것들은 지금 퍼포먼스가 더딜 거예요. 그러면 눌림목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K시텍이 낫느냐 한미반도체가 낫느냐. 눌림목에서 굳이 한다면 예시예요. 한미반도체가 더 낫다. 여기는 HBM 직관 요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단기로 봐야 될 거는 CXL 쪽. 대중공개 자료 쪽으로 공략을 하실 분들은 역시나 나와 있는 쪽이고 조금 더 CXL의 직관적 기술력을 갖고 있는 쪽을 찾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몫인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는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지 주가는 분명히 과열이에요. 이 부분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반도체 안에서 구도 형성이 됐던 게 반도체 장비 쪽이죠. 그런데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소재 부품 단으로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세정 쪽에서 말씀드렸던 미코의 자회사 코미코. 시장에 아무 관심도 없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주가는 많이 갔어요. 코미코도 갔고요. 하나머트리얼스도 좀 갔고요. TCK도 계속적으로 올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쪽에서 사실은 주가 반응도들은 TCK만 좀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들은 이것도 9만 5천 원에서 11만 5천 원까지 단기간에 올랐거든요. 20%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들은 다 반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재 부품까지 고수분들은 내려가는 이 연결고리들을 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장비에서 소재 부품으로 수급이 이동되는 동안 시차가 있을 거예요. 틈바구니. 그 틈바구니에 뭐가 부각될 거냐. CXL이나 소프트웨어 쪽일 겁니다. 효율성 측면의 뉴스플로우들이 나오는 것들은 퍼포먼스 한 번씩 나와줄 거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는 눌림목 공략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좀 힘이 있는 쪽을 택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중간중간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주도주들에 대한 해석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일장 관심주 넘어가기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 체크해 볼게요. 저 없는 사이에 비중을 어느새 다 치운 줄 몰랐네요. 삼성 SDI 드디어 48만 원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약속 드렸던 종목입니다. 사라 이런 게 아니고 리딩처럼 정확하게 하고 매도 시점까지 제시하겠다. 1차 매도 시점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52만 원에서 53만 원. 한옥가에 파는 것은 하수예요. 늘 10억가로 파든지 5억가로 팔든지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1차 목표를 52만 원에서 53만 원 레인지 오버까지 좀 올리고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한 5%는 매도하는 전략 매도가 아니고 물론 저랑 생각이 이제 비슷하셔야 되겠죠. 가장 큰 건 우리 시청자분의 결정이지만 그래서 1차 목표가를 52만 원에서 53만 원 사이 레인지 범위로 올리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는 스페셜원 초기부터 저희가 함께 전문가님과 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같이 하셨다면 지금 충분하게 수익권에 좀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두 번째 목표가 52만 원에서 53만 원까지 보시면서 일단은 비중 아주 약간 5% 정도 매도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는 전략까지 함께 유효하다고 보셨습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 목표가 도달 종목이라는 점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은 관심 종목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늘 부강약품 준비했습니다. 네, 부강약품 오늘 자사주 소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갔던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 볼까요? 네, 사실은 오늘 부강약품을 준비하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겠고 소재거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회사 자체는 좀 안정적이고요. 요즘에 일본의 독감들도 조금 퍼져 나오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안정적인 좀 제약회사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1,000만 주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차트 모습 좀 보시죠. 그래서
이제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이제 가격 조정 좀 주고 기관 횡보를 좀 했습니다. 근데 요즘 진짜 이게 트렌드인가 봐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오늘도 갭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 갭이 이제 메꿔지는지 안 메꿔지는지 단기로는 좀 접근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지수가 고점 상단이기 때문에 매매 전략으로 드리는 것들은 확실하게 손절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저는 낫다고 판단이 들어서 부강약품 준비를 해봤고요. 뭐 목표가랑 손절가는 제가 제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주봉 변곡이 좀 힌트를 드리면 8,500원대 걸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좀 보시면서 향해를 해보시고 여러 가지 모멘텀은 좀 받을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조현병 치료제 이야기도 좀 나왔고, 그 다음에 한미 사이언스 이야기도 좀 나왔고, 뭐 부강약품이 좀 넘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소문이 주가가 반응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보시게 되면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자사주 소강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바닥권은 좀 확보되지 않았나 싶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측면에서 부강약품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거래량 동반하면서 올라주고 있는데요. 이슈나 재료가 좀 많은 만큼 바닥 다졌다는 관점에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스페셜 원 시간에서 전략 함께 알아봤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